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단어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 낮에 그 공단에 있는 그 공원길을 걸어봤습니다. 아주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어제도 좋더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아주 봄 날씨 같이 단양하고 따스하고 말이죠. 그래서 공원길을 쭉 걸어보는데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느티나무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낙엽이, 느티나무 낙엽이 도로 걷는 도로 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게 거기 서서 이렇게 느티나무를 보고 있으니까 느티나무가 뚝뚝 떨어져서 제 머리 모자에도 떨어지고 제 가슴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을은 왔구나. 그 복잡 다단했던 올해도 이제 지나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외워봤어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적시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푸르던 잎 붉은 피부로 곱게 곱게 물들어 따라라라 따라따라 따라라란 따라라라 이런 여러분들 노래하시죠? 차중락이가 불렀나요? 배우가 불렀나? 하여튼 하도 뭐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러보니까 잘 안 되네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제 본방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뇨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방송 이렇게 하고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들의 생각이 본인들이 말하는 게 옳다고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것 아니냐. 또 저도 가급적이면 중도, 정도에서 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분들 많이 좀 지탄받죠. 김기현 당대표가 너무 나약하다.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이 그때마다 그 야당 민주당의 또는 민주당 그 당대표 의원들의 하는 행태에 대해서 공격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격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그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뭐 하는 거냐? 뭐 한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일에 여러 가지가 문제 있고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내 일을 잘 좀 추스려줄 인요한 그 교수를 갖다가 혁신위원장에 명했습니다. 근데 혁신위원장은 뭡니까?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입니까? 혁신위원장을 해서 전권을 준다. 국민의힘의 그 당 그 정강 정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받아서 되는 겁니까? 전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혁신위원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이 하는 의정 생활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논의해서 그런 안을 그 당 대표한테 한다든가 그 최고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참고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혁신위원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 하는 것을 보면요. 첫째,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해서 주민등록상에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러나 이 나라에서 나서 이 나라에서 자라고 이 나라에서 그 풍습을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했던 사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 전부터 지금까지 모범적이고 어느 계파에 연루되지 않고 정말 당을 잘 추스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에 뭐 수십 년 동안 정치에 거기서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첫 번째 제1호안이 사면이라고 합니다. 사면, 당내 사면. 사면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 현직 의원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부터 찾아내고 들추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 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최고위원회에다가 보내면 최고위원회에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이 뭐 이준석이 사면, 홍준표 사면, 뭐 장루구 그 전에 했던 사람들 뭐 사면 이게 했는데 대사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면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면했는데 그 사람들 홍준표 저 대구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웃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준석이도 웃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 받아들인다 반대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해서 이년 혁신위원장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거기서 그 찝히는 일을 해서 앞으로 혁신위원을 하겠느냐 이게요. 두 번째, 어젠가 그 이태원 그 참사 그 일주기 돼가지고 거길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치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해가지고 정치 집회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사과해라 뭐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뭐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뭐 행사를 저기 추진한 겁니까?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내가 처음에 여러분 방송했잖아요. 나도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해요. 거기서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모자가 없으면 그건 자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관례상 거기 용산 구청장 경찰서장이 일선에서 나서서 그거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라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뭔지 알아요? 근데 정부를 공격하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뭐 사과라 뭐라. 사과는 요즘에 대구 가면 사과 많을 거예요. 사과가 무슨 누구네 이름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한다고 사과 봅니까? 그래놓고 이니환 혁신위원장이 거기를 갔는데 그 행사장에 갔어요. 서울공에. 근데 거기서 그냥 욕을 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이 담배각을 던져서 맞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망신만 당하고 뭐하고 말이죠. 이것이 혁신위원장이 지금 정치하려고 낯내기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도가 하나 안 나와도 좋아. 당내에서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원의 지군당이든가 당원들이가 당이 나라가 아니에요. 당이 잘 나갈 수 있는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드는 게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무슨 당대표 나갈 거예요? 뭐 국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얼굴 나대기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거기 갔다 와서 망신만 당하고 그리고 뭐 5.18 광주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조문하고 뭐 무릎 꿇고 조문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5.18 노약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혼자 있을 때 교수로 있으면서 거길 가고 뭐하고는 몰라요.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의 또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서 한다. 이 광주 5.18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요. 이거 거기에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가짜 유공자도 있다 뭐인데 이름도 안 밝혀. 거기서 말도 못하게 법도 만들었어. 뭐 처벌을 한다 뭐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예요. 왜 거기가 있는 유공자가 있다면 유공자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뭐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왜 언론에도 왜 그 공개를 안 합니까? 그 감추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비판받을 게임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광주 5.18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세세히 그때 언론도 보고 또 TV 뉴스로 중계하는 것도 보고 자세히 본 사람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헬기 타고 이거 가서 삐려 뿌리고 뭐 저기 광주에 가서 방송을 막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요, 5.18의 그 근본 문제는 정부가 군사 쿠데타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뭐가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맨 주목으로 나와서 주장을 했어야 됩니다. 깐디가 맨 몸으로 정부와 투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국민은 적극적인 지지받죠. 총은 왜 탈취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왜 저겁니까? 정부군이 아무리 잘못하다 못하다 하더라도 정부군이야.
정부군에다 총을 대고 쏘고 그러는데, 정부군이 총을 쐈다 해서 총을 맞는다 하더라도 피하든지 맨주먹을 들고 나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총을 갖고 나온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광주 5.18 문제는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참 조의를 피우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서 집회 시위를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동네 마을에서 지나가다가 또 이 사망하신 분들 참 안타깝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안입니다. 그러나 5.18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많은 세월이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한 문제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인유한 위원장이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 나는 그건 문제도요. 혁신위원장의 그 당 정강 정책, 당 그 법에 어떤 조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많은 그 당원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국립 시원충원을 참배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전쟁하다 전투에 돌아가신 국군 묘지 국립현충원을 제일 먼저 가서 참배를 해야지. 이태원 갔다가 광주 5.18 갔다가 그 다음에 국군 현충원 국군 묘지 사당동에 있는 그 국군 묘지 거기를 참배를 한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 의원들 한심한 양반들입니다. 내년에 그래놓고서 국회 출마한다고 찍어달라고 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또 할 겁니까? 이 당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국민이 만든 겁니까? 당원들이 만든 겁니까? 보수 세력이 만든 겁니까? 저는요, 전에도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요, 전부 다 역부족이에요. 그 많은 사건,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저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물고 뭐 하는 사람들 누구 얼마나 봤어요? 그 전역 의원이 가끔씩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준석이 같은 사람은 당대표 때 아예 한마디도 민주당에서는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의원들 지금 다 100여 명이 있는 겁니까? 원 언론이고 어디고 한 번도 이름도 못 듣는 사람 인천에 많더만. 그래가지고 무슨 내년에 또 출마해서 무슨 찍어달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요. 여하튼 인요한 혁신위원장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태원 참사 1주년 행사 가서 망신당하고 그 다음에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그 다음에 가서 현충원에 갔다. 그럼 국립현충원은 세 번째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해야 될 그분들입니까? 이태원과 5.18이 더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보이기식으로 알리기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아예 저기 저 세월호 진동가 어디 거기 세월호 사건 난데 거기서 참배를 하고 오시지. 참 나는 여보시들 참 인사들 말이죠. 이 국민의힘 인사들 참 딱합니다. 좀 정치 세미나 같은 거 말이죠. 그 세미나 같은 거 좀 자주 많이 열어서요. 좀 공부들 좀 해요. 전자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그 초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이고 본인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몸소 겪어본 사람들의 그 경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걸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좀 많이 하라고요. 그리고 전문 교수들 그런 사람들 그 강의 좀 들어보고 그리고 외국의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좀 불러서 좀 하고 공부를 안 해. 세미나를 모르겠어요. 세미나 몇 번. 또 그 무슨 당 무슨 뭐 행사일 적에 한두 번씩 하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는 그때 뭐 충청도 어디인가 뭐 대덕산인가 어딘가 그쪽에 가서 뭐 한다는 얘기 기억을 제가 합니다만 세미나를 그렇게 하는 거 난 그 언론에서 별 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정치인이 더 잘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하고 참 그 어떤 그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들도 하시고 저도 아무리 말을 안 하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그 일에 찬성하고 그게 아주 정말 자랑스러워서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적어놓은 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 방패 매기게 돼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그 막아주기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적극적으로 뭐 지지를 해 봅니까? 야당에 대해서 좀 그 야당의 목소리를 갖다가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당당히 말하고 뭐하고 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 힘을 오히려 감싸고 덮어준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원석 그 검찰총장도 당당히 아주 바른 말도 이렇게 하고 한다. 그 외에 뭐 장관 몇 분 그다음에 국방장관 당당히 말하고 안보에 대해서 9.19 합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번 기회에요 모두가 각성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밀어주고 보호하는 방패매기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이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 이제 발족되겠죠. 공천심사는 나한테 잘 보인 사람, 나한테 잘하는 누구 계파, 전에같이 노나먹기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이 계파 너 몇 명, 여기 계파 몇 명, 누구 몇 명, 이런 식 걸면요 내년에 죽사발됩니다. 개표입니다. 지금 현재 배지 달았다 하더라도 배지 단 걸 갖다 생각지 말고 원외위원장들하고 똑같이 수평적으로 보세요. 거기서 이 현직 현 의원들을 하더라도 정말 의원 생활을 잘하지 않은 사람, 자기 계파였든지 자기 동네 사람이었든지 자기 학교 후배였든지 관계없이 그냥 낙마시키세요. 내년엔 공천을 정말 획기적으로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도 과반수 넘어서 160, 170석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힘이 과반수 되는 게 그 걱정되는 게 국민의 의원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에 지금같이 계속 수출 증대를 위해서 뛰고 그 다음에 외교를 위해서 해서 그냥 한국의 지위를 올려주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법치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역사에 빛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음 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곡히 저는 바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발전되는 경제가 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만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자손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만 특별합니까? 저만 혼자 무슨 우파입니까? 보수입니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더 심하게 말을 하고자 하더라도 제가 권신의 양반이 말을 막혀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방송이라 그래도 제가 참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 내일 또 11월 맞기 전에 10월 마지막 밤을 추억에 남는 밤이 되도록 여러분들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내일입니다. 내일 동네 통닭집이 맥주집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네요. 보니까 제가 밤에 이렇게 거리를 또 좀 걸어보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요즘에 저는 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배지값이 비싸다 그 생활비가 많이 든다, 야채값이 뭐 비싸다, 올랐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좀 그래도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옳은 판단, 옳은 생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